오늘은 그 부동산 집값에 대해서 현 시세 그리고 그 전에 10년, 20년 전 시세 비교를 좀 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부동산 시세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현재 불과 그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지금 현재 2018년 지금 9월 달이 이제 넘어가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액수가 많이 오른 상태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부동산은 그 주위 동네 어떤 동네에 이제 집이 있느냐에 따라 이제 그 천차만별이긴 한데 일단 강남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이 올랐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북 같은 경우도 그 좀 동네가 좀 여러 가지로 주위 환경이 인프라가 조성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동네 주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규칙적으로 잘 형성이 돼 있는 그런 동네들은 집값들이 또 그쪽도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오랫동안 또 살았고 현재 지금 오피스 같은 데에서 살고 있으면서 계속 관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는 맞아요. 그러니까 불과 제가 미국 떠나기 전 한 2010년 서프라임 몰게지가 터진 게 2007년 아닙니까? 미국 그 시기만 해도 2006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강남에 여기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가 55평이 15억 정도 선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2010년에 서프라임 몰게지가 터졌어도 그렇게 큰 폭의 차이는 없었던 걸로 제가 지금 시장을 봤었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오르면서 2015년까지 한 22억, 23억 선까지 갔었던 걸로 제가 지금 시장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말씀드린 이제 재개발 지역인 현대 아파트, 그 다음에 한양 아파트, 그 뒤로 또 현대 아파트 뒤쪽으로는 미성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서초동 쪽은 아시다시피 이제 자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규모를 형성해서 높이 이미 다 올라간 상태인데, 거기에 액수를 말씀드리면은 너무 놀라실까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도 드려야 되겠죠? 예. 좋은 비유, 그러니까 전망이 좋은 곳은 서초동 같은 브랜드 있는 아파트들은 70억을 호가하는 걸로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정답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2007년, 10년, 15년 요 차이에서는 그렇게 큰 폭이 없다가 22, 3억까지 2015년, 16년까지 그렇게 가다가 최근에 갑자기 이제 30억까지 지금 7억 정도가 더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값이 지금 올랐고, 지금 현대나 한양 아파트나 미성 아파트 이제 요 분야가 이제 압구정동 신사동, 그 반대편은 신사동이라고 그러고요. 그 건너편이 이제 압구정동인데, 거기는 지금 재개발이고 집들은 노화돼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물건을 전세를 살았었어요. 예, 전세도 살아봤고 급해서 월세 산 적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살아봤을 때 보면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 안에 40년 정도가 지금 이제 넘어가니까 파이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녹이 슬었고요. 물도 뚝뚝뚝 떨어지고, 안에는 전세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해주지 않고 주인들이 전세를 놓기 때문에 엉망진창인 상태인데, 그래도 동네 때문에 이제 그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대규모 공사를 친 집을 좀 전세를 그런 경우에는 제대로 받죠. 예, 그래서 저는 또 좀 깔끔한 집을 원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좀 많이 주고 들어가서, 오래전 얘기예요. 산 적도 있고. 근데 젠저히 살기는 좋죠. 모든 게 다 가깝게 있기 때문에 살기 좋고, 당시에는 이제 좀 큰 평수에 있었는데, 예,
뭐 지금은 굉장히 적은 평소에 제가 있어도 여기를 떠나지 않는 거는 굉장히 편하고 안전한 것들도 있고요. 예. 모든 것들이 그냥 뭐 좀 편안한 감이 있어서 이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여기 간단하게 뭐 몇 년 산 게 아니고요. 저는 80년대 초반 여기가 배밭이었잖아요. 예, 배나무 밭이었던 때부터 80년도 초죠. 예, 그때부터 들어와서 제가 이제 그 강남에 살았었기 때문에 이곳을 잘 떠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집 한 채 있는 데는 이제 용산 쪽인데 용산 쪽도 편하긴 하지만 저는 제가 거기에 굉장히 큰 평수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큰 평수가 필요가 없어요. 예, 적은 평수에서 청소하기 좋고 그냥 왔다 갔다 하기 좋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식구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안 해 먹으니까 밖에 나와서 그냥 제가 정해놓은 밥집들이 좀 있어요. 거기 사장님들이 잘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듣고 비즈니스 요즘 돌아가는 얘기도 들으면서 이렇게 살기가 저한테는 되게 편한 곳이라 그렇게 그냥 그런 것들이 좋아서 여기 가깝게 제가 또 뭐 차가 있다 한들 그렇게 차를 안 타고 다니고 여기 다 걸어 다녀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지하철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걸로 들어가서 그냥 쭉 나오면 제가 또 여기 사무실이 있고 이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털을 닦은 데라 떠나기가 좀 힘들어서 살고 있는 곳인데 어찌됐든 현재 그렇게 부동산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 35에서 30 좀 높은 층 그러니까 전망이 좀 많이 조금 나오는 곳은 뭐 38억까지도 지금 가는 걸로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서초동 쪽은 이제 재개발 지역이었다가 이제 불과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한 7년 전부터 시작됐죠. 예, 거기가 재개발이었는데 이제 다 부시고 이제 그 높은 층들이 아이파크, 삼성동의 아이파크처럼 아이파크도 지금 한 70억. 물론 이제 50억짜리도 있고 40억짜리 낮은 층도 있는데 예, 이제 뭐 좀 고층들은 거기가 사실 근데 분양할 적에 7억, 8억 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참 진짜 많이 올랐네요. 진짜 생각해봐도 왜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러는지. 그래서 서초동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을 또 이제 져가지고 새로 이제 져서 굉장히 뭐 거기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비유 좋은 집, 뭐 변호사 집 제가 가서 모니터는 가서 이제 좀 보기는 했는데요. 높은 층에 있고 전망도 한강이 뭐 완전히 풀로 보이는 거는 아니고 아파트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거기 서초동은 약간 이제 비스름이 보이는 곳이라도 높은 층이다 보니까 상당히 쾌적하고 훌륭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 분양할지는 뭐 제가 알기로는 10억 선 뭐 아니면은 거기 제가 아시는 분이 그냥 5억에 가지고 있었던 주공 아파트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부시고 짓고 이제 현재까지의 이제 추산 액수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죠. 이게 뭐 집 한 채가 지금 50억에서 70억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강남 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데는 굉장히 핵심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연봉이 높고 나름대로 이제 특수 직업들, 연예인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 뭐 좀 정치인들 그런 분들이 뭐 용산 쪽에도 좀 살아요. 제가 지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그쪽에도 좀 특수 지역이라 좀 가지고 살기는 하는데 여기처럼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강남처럼. 강남은 뭐 그런데 이제 한남동 같은 경우는 용산 한남동 같은 게 더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원래 말이 굉장히 많았었고 대림에서 진 거 거기는 이제 그게 처음에 한 4, 5년은 그냥 임대로 이제 뭐 매덕 놓고 임대로 살다가 이제 임대로 살던 사람들이 먼저 1순위로 집을 살 수 있는 조건으로 이제 우선권을 줬는데 거기가 이제 뭐 40억부터 해가지고 70억 거기도 상당히 높은 값으로 사구 팔구를 하려고 지금 하는데 제가 들은 거로는 물건값은 올려놨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억, 60억, 50억 뭐 보통 분 같으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 뭐 다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서울의 전체적인 집들이 그런 건 아니고 특수층 집들이 지금 현재 그렇고요. 나머지 집들이 이제 뭐 보통 그냥 뭐 중류층, 중상류층 집들도 기본적으로 한 30억 선이라고 보면 되고, 압구정동은 아직 재개발 지역인데 30억에서 35억을 호가하고 있으니까 많이 오른 상태고요. 10억 정도가 7억에서 10억이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현재 불과 문재인 대통령 되시고 지금 작년에는 이렇게 많이 안 올랐고요.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지금 뭐 몇 개월 사이 이렇게 폭등을 했으니까 엄청 많이 오른 거죠. 재개발이 만일에 허락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다 오케이 하고 뭐 모든 게 이제 잘 돼서 짓는다고 하면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말할 수 없는 값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글쎄요, 시장을 저는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는 이제 일부 이제 여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매스컴 플레이가 많이 되는 데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기타 이제 조금 이제 외곽 쪽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개포동, 잠실, 뭐 이제 강남이긴 하지만 조금 이제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 항상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생각들을 하고 말씀들을 하시고 매스컴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게 얘기들을 하니까 그쪽도 뭐 상당히 적은 값들은 아니죠. 예, 액수들이 뭐 20억 선 기본으로 저희 큰 이모가 거기 사셨었는데 거기 뭐 1억 5천에 분양받아, 물론 이제 30년 전 얘기죠. 1억 5천에 사셔가지고 5억까지 되시다가 6억 정도인가 그렇게 주고 파셔가지고 지금 분당 사시니까요. 지금 뭐 그런 집들이 이제 다 부시고 올라가가지고 뭐 20억 선이 넘어가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시장 파악을 지금 한 상태고요. 여기보다는 이제 말씀드린 이제 핵심 여기 압구정, 청담동, 서초동 뭐 이런 지금 새로운 그 부촌으로 바뀐 데가 서초동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뭐 액수가 압구정동이나 청담동보다는 훨씬 많이 나가죠. 거기 이제 새롭게 집을 지은 곳이기 때문에 뭐 5억, 4억 이렇게 주공 아파트로 있었던 게 이제 막 한참 팔리면서 10억까지 올라가다 10억에서 20억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다 짓고 나서 안정세로 들어가면서 지금 뭐 40억, 50억 전망이 좋고 높은 층들은 뭐 최고치를 날리는 거는 70억까지도 지금 나간다고 하니까 이게 뭐 시장이 정말 사실인 건지 저도 지금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싸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항상 그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같은 경우를 위주로 그 TV나 뭐 방송이나 신문에서 많이 내는 거는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핵심이다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궁금증도 많고, 그래서 함부로 여기가 지금 벌써 서초동보다 일찍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 재개발 하겠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주민들이 이게 공론이 그 뭐 서초동처럼 이렇게 단합이 잘 안 되죠. 여기는 굉장히 이 상태도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살기 좋고, 그리고 그렇게 TV나 방송 매체나 그 뭐 신문에서 내는 것처럼 욕심들을 막 내가지고 뭐 막 올려가지고 막 이렇지가 않아요. 제가 볼 적에는 많은 분들 여기 살고 계시고 지인도 많은데, 물론 뭐 올라가서 많이 올라가면 다들 좋으시겠죠. 나쁘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거를 빨리 막 그냥 늘 막 빨리 뭘 해가지고 올라서 막 뭘 하겠다 그런 욕심들이 있었으면 벌써 일이 추진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항상 여기는 주시하고 있는 곳이라 일이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긴 하죠. 그래서 그냥 이런 대로 저런 대로 잘 그냥 견디면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문제점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여기 굉장히 힘들어요, 살기가. 공사하려면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어떤 거는 뭐 파이프까지 다 갈아야 되는 입장이고, 뭐 화장실은 보통으로 다 고쳐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렇게 이제 늘 계속 꾸준히 그냥 사시는 분들도 있고, 전세를 놓고 조금 집으로, 조금 새 집,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압구정동 행길 건너면 제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 이제 이쪽 앞쪽에는 조금, 비즈니스
위주의 오피스가 많은 곳인데 이쪽으로 이사를 오신 분들 아파트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다른 데 안 떠나시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기가 되게 편하니까 원래 살던 데가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이 지금 현 시세가 엄청 많이 올랐고 강북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시장 파악을 한 걸로는 조금 외곽 같은데도 뭐 워낙 그 강남 못 살면 또 강북에 가까운 곳에 살아야 되는 게 직장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일하는 곳들이 이쪽에 치우쳐 있고 또 학군 문제, 애들 뭐 다 가리키고 좋은 데서 가리키고 싶어 하는 게 모든 부모들의 꿈이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에 그저 무슨 뭐 청문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뭐 누구라고 뭐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은 그런 그 부총리 감인 그 양반도 뭐 그렇게 애들 뭐 전입을 그렇게 해가지고 다 그 전입하는 그 지역이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의 자식들이 있었었던 자기는 살지 않으면서 애들만 그렇게 전입시켜놓고 이렇게 뭐 그 소위 말하는 이화여대를 가기 위한 뭐 그런 것들이겠죠. 좋은 학교니까 거기 나와 출세하고 또 저는 하도 좋은 학교를 안 저는 성곡 고등학교 나왔는데 망우동이 집이었거든요. 망우동하고 면목동 근처. 그래서 거기가 추첨이 돼서 그쪽으로 이제 갔었는데 저야 뭐 집안이 워낙 흙수저다 보니까 방 2칸을 찾아서 우리 엄마 아빠가 가신 데가 서울대 근처 저쪽 그 명륜동에 살다 글로 갔어요. 그래서 그 학교 들어갔는데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지금은 좋아졌다고는 그러는데 그래서 학군이 참 중요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장 전입 같은 거 막 해가지고 그 학교에 집어넣고 애들 자기네는 가족들은 안 가면서 애만 거기다가 위장 전입 해놓고 가리키고 뭐 그런 게 왜 그러겠어요. 당연히 그런 것들 때문에 또 학군도 거기가 좋으니까 학군들도 높고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집값도 올라가고 전세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 그 사는 데도 좋은 학교들이 많잖아요. 강남 쪽에 그 뭐 지금 말씀드린 서초동을 비롯해서 뭐 삼성동, 청담동, 압구정동, 거기죠 뭐. 그다음에 조금 밑으로 가면 이제 대치동, 역삼동, 도곡동, 아이파크 뭐 이런데. 삼성동 아이파크가 이제 제일 값이 좀 아까 말씀드린 데 좋은 데고, 뭐 전지현이 살았고 그랬다는데. 이건희 사장님이 조금 사시다가 빨리 집을 파셨다는 그곳. 옛날에. 그런 것들이죠, 뭐, 강남이. 그래서 유명해지고 학군도 좋고, 그런 분들이 사는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나름대로 그냥 안전하고, 살기 좋고, 동네 수준을 맞춰서 이렇게 살겠다라는 그런 뭐, 생각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집값들도 오르는 거고, 당연히. 모든 분들이 근데 마음을 오픈해서 열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다 좋은 데서 살고 싶어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거짓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근데 안 되니까 그냥 뭐 조그만 데서 사는 거고 저는 뭐 오피스텔에서 살아도 만족하는 게 그냥 편하네요. 여기가. 뭐 아파트에서 살고 뭐 좀 큰 데서 살면 좋죠. 얼마 비싸요. 여기 전세 엄청 비쌉니다. 30 몇 평이 뭐 16억 정도 주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 데서. 그러니까 이 집값이 되게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전세가 비싸니까 전세의 리밋 뭐 불과 뭐 한 20% 30%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사는 값에. 그래서 제가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특수 지역들이 집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비싼 이유에 대해서 지금 조금 나열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런 거고 제가 이제 폭넓게 이제 다른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이제 여기 핵심 제가 사는 지역을 관망하고 좀 아는 데까지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좀 많이 시장 공부를 좀
했습니다. 뭐 금방 하죠. 저야 뭐 집에 대해서는 자아자찬을 하자면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 금방 파악이 되고 금방 시세도 그렇고. 그런데 생각하는 그 값으로 집을 이제 그렇게 함부로 내놓지들 않아요. 이분들이. 예. 그래서 이제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도 이제 구분해서 얘기하자면 그것도 뭐 1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은 내가 볼 때는 뭐 여기 30년, 20년. 예. 저도 용산에 집 가지고 있는 거 지금 2000년도에 샀으니까 18년 됐네요. 한 번도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 사는 사람들이 막 샀다 팔았다 샀다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생각보다. 물론 뭐 막 이렇게 시세 차익을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100% 중에 얼마나 되길래 그럴까.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뭐 제가 뭐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옹호해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뭐 상장을 받아요, 돈을 받아요, 뭐 칭찬을 들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를. 자기 집이에요. 그냥 자기 집.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막 방송 같은 것들이 나오니까 억울한 면도 있죠.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어쨌든 현재 그 부동산 시세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집값이 몇 개월 사이 상승폭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거죠. 예. 이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집 사는 거는 지금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전문가 입장에서 말하는 거니라고 얘기를 뭐 하신다면은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신다면은 그렇게라도 이해하시고 집 사시는 거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그러는데 계속 오르는데 뭐 그거 지금 30억 이렇게 물건 나와 있는데 1년이 지나도 그렇게 팔리지 않아요. 어쩌다 신문에 한번 나온 거 1년 전에 내는 거 뭐 30억 되는 거 한 3억 내려가지고 27억에 팔았다. 필요한 사람이 샀겠죠. 여기 재개발 되려면 제가 봐도 제가 10년 전에 15년 전에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부동산 분들한테. 재개발 10년 후에도 안 된다. 그 후 10년이 지금 흐른 거예요. 지금? 글쎄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안 봅니다. 여기 그렇게 재개발 부시고 하기 쉬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 뚫어지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여기 들어오시는 거라면 저는 굳고 말립니다. 예. 그냥 자기가 이것이 좋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진짜 오랜 기간 가지고 있다가 잘 돼서 뭐 서초동처럼 그렇게 갑자기 이제 또 기회가 돼서 오른다면은 뭐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지만 세금이 많잖아요. 30억에 사서 60억에 팔았다 한들 세금 많이 냅니다. 세금 내고 뭐 15억 내고 15억 남겼다. 뭐 그런 뭐 당연히 그렇게 내야 되잖아요. 뭐 안 낼 수 있는 거 없어요. 세금 안 내면 큰일 나요. 예. 그런 마음을 갖고 그냥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사는 거죠. 뭐 돈 너무 많은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더라고요.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연예인들이 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분들은 그냥 뭐 그냥 집 필요하면 아이 좋은 데 사자. 왜? 잘 버니까요. 뭐 CF 몇 개 하면은 10억 금방 되고 뭐 저는 그렇게 벌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야간업소 해가지고 한 군데에서 저희 때는 뭐 200, 300 받고 5군데 하면은 뭐 1000만 원 되는데 그것도 또 방송하고 뭐 빠지고 그러면 한 달 내내 일하는 것 중에 20일 일하면 열흘 정도는 일 때문에 못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일수라 그러죠. 돈으로만 일수가 아니고 출연하는 일수를 찍는다 그러죠.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페이 받으면 3개월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지금 정말 지금 친구들은 좋은 시장들이 많아가지고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사서 들어오는 친구들을 보면 연예인들이 진짜 많이 사서 들어오는 건물도 퍽퍽 막 사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하면 연예인들 후배들이 들으면 또 욕할 수도 있는데 신문에 난 거 진실이 많이 없어요. 제가 볼 때.
11억에 샀는데 뭐 내가 여기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읽어보니까 12억에 등취득세까지 한 13억. 등취득세 엄청 비쌉니다. 예. 등록세, 취득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실 같은 경우는 지금 막 5%에서 6% 내야 되잖아요. 집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랐고 한 4% 좀 안 되게 내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10억이면 4천만 원. 사무실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상가 같은 거는 이제 뭐 5, 6%니까 뭐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중간. 그거 감안하고 이제 뭐 사는 건데 그거 다 빼고 집을 살 때 누가 뭐 그렇게 돈 잘 벌어도 액수 대비 대출 받죠. 이자 다 계산하고 예, 자기가 또 투자한 것만큼 20억을 놓거나 10억을 넣었을 때 그거에 대한 그 원금에 대한 거 그걸 내가 지금 다 계산을 놓나 했을 때 뭐 20억을 받았다. 세금 이제 내야 되잖아요. 그거는 계산에 넣으면 안 돼요. 세금에 들어가지 않아요. 등취득세 낸 거, 이자 낸 거 이런 거는 집으로는. 사무실 월세 같은 경우는 조금 혜택을 줘요.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대출 얼마 낸 거에 대한 리밋 뭐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거나. 근데 집은 그게 안 돼요. 그럼 뭐 그거를 계산 안 넣고 그냥 했을 경우에 한 13억 들었는데 뭐 한 5, 6억 정도 순수 남았을 때 그래도 뭐 세금을 내면은 매덕 내고 그 매덕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사고 팔고 그러는 건 정말 그건 정답이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한들 또 다른 건물을 사면서 더 큰 걸로 이렇게 사겠다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조그만 거 가지고 있다 큰 거 갖고 싶고 거기서 이제 망가지더라고요. 대출을 많이 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어떻게 되죠? 안 팔려요. 그 다음에 갑자기 확 막히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조금 안 좋은 말로 막바지, 막차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굉장히 위험하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현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그 소득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버는 뭐 월급쟁이들은 월급 그다음에 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이 뭐 이것저것 다 빼고 남은 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집값은 엄청나게 과도하게 오른 상태죠. 그다음에 뭐 인구가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잖아요. 인구 대비 집들 굉장히 되게 많아요. 지금 집이 모자르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 어디에서 온 근거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집은 계속 필요하죠.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세 채, 네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미국의 집들도 서프라임 몰게지 때 제가 몰게지 그 문제 때문에 터졌잖아요. 그때 제가 미국을 들어갔거든요. 미국에 그 전부터 들어가서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 완전히 비즈니스를 하러 들어갔으니까. 그때 들어가서 보면은 맨하탄 경우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LA로 옮기면서 뭐 집값들이 계속 상승을 타면서 엄청 많이 올랐고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는 맞아요. 조금씩 현재는 조금씩 올리는데 그만큼 거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미국 집들. 미국 집까지 비교를 해서 말씀을 지금 오늘 드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뭐 하여튼 서울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 이제 집들이 현격히 지금 뭐 여기 중심은 이제 큰 폭으로 내리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서 외곽으로 빠지는 집들은 좀 조심해서 더욱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오히려 좀 기다렸다가 핵심인 집들을 물건이 좀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거품이 많이 낀 상태고 현재 그 부동산 그 정책도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자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저는 제가 말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조목조목 따져보죠 한번. 그래서 그 뭐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 아닌데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쪽에 거주 안 하는데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 예를 들어 지방에
좋은 물건들 가지고 계시다가 잘 파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 또 부동산을 사놓고 막 계신 분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집값이 또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금 굉장히 거품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 집들은 오히려 그 현 시세 파악을 하자면 미국 집값이 한국 집값보다 훨씬 싸요. 그거는 이제 미국 집이 한국 집보다 사이즈가 적은 것도 있어요. 적은 경우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34평인데 강남에 있는 집이 뭐 20억이다. 그러면 미국 집은 사이즈는 1bedroom, 뭐 2bedroom, 3bedroom 이렇게 나가는데 방이 하나, 둘, 셋인데 3개짜리 집이 동네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렇게 최중심이 아닌 조금 빠진 데 같은 경우에 200만 불이거든요. 20억이면은 18만 불인데 하여튼 뭐 조금 20만 불 아니 200만 불 10억이면 100만 불 좀 넘으니까 20억이면 200만 불 좀 넘지 않습니까? 190만 불이라 쳤어요. 190만 불이면 조금 떨어진 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중심, 베버리힐스, LA 같은 경우 베버리힐스가 최중심 아닙니까? 헐리우드라든가 이런 데가. 그런 데에서 조금 빠진 데가 그 동네예요. 조금 빠진 데가. 멜로우즈라든가 무슨 뭐 헐리우드 밑으로 조금 밑으로 빠지면은 이제 뭐 사나모니카, 뭐 산타모니카 그 스트릿 있는데 이런데 190만 불 가지면 건물 사요. 건물. 집세 나오는 건물. 조금 더 보태면 300만 불이면 한국의 집값이잖아요. 30억. 여기 지금 그 뭐 아파트, 현대 아파트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서초동 같은 경우는 뭐 다 높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집값들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50억, 500만 불 좀 안 되잖아요. 최중심 건물을 사요. 건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파트 하나로 이렇게 비싸게 집값이 이루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좀, 미국 애들은 뭐 아예 무슨 일이야? What's the matter? 뭐야 이거? 막 이렇게 놀라는 친구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저도 제 집이 제가 지금 18년 전에 살 때보다 많이 올랐죠. 예. 오른 거 별로 뭐 그렇게 오른 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뭐 팔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고 전세, 지금은 그 큰 평수에서 제가 그 뭐 떵떵거리면서 살 일도 없고, 청소도 힘들고, 뭐 도와주신 분 오면 돈 드려야 되고, 뭐 그런 거 아껴야죠. 당시에는 하여튼 뭐 투자를 제가 잘 했다고 볼 수 있다면 있는 건데, 그냥 하여튼 뭐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세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많이 내고 있고, 어쨌든 그 미국의 그 현 집값들에 대비해서 한국의 이 핵심 지역들 집이 뭐 30억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 30억, 35억, 그 다음에 재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높이 올라간 집들은 뭐 50억에서 60억, 70억까지. 미국 베버리힐스 같은 경우가 70억이면, 베버리힐스 들어보셨죠? 맨유의 집들,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이 산다는 그런 데잖아요. 물론 이제 뭐 2,500억, 3,000억 이러면 이제 250억, 그죠? 2,500억 그러면은 250억, 3,000억 좀 넘죠? 3,000억 그러면 이제 300억 좀 넘는 거. 거긴 그런 재벌들이 살아요. 기업으로.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재벌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뭐 그런 사람만이 그런 데서 살고 우리는 뭐 저거 해야 되냐, 그거는 그런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집값이 재벌들이 살 정도의 집값이 지금 이 뭐 높은 층에 그런 집이 지금 강남에 그렇게 많고 용산 쪽에도 좀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 집값보다는 한국 집값이 핵심 지역으로 위주로 봤을 때는 헐격히 비싸다는 거,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뭐 정책적인 문제라든가 현 그 시세가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렇다면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뭐 그런 거는 좀 더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